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가 다음 달 11일 치러지죠. 후보군만 10명 안팎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분 지금부터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원내대표를 지내는 분이죠. 주호영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의원입니다. 네, 일단 좀 출마의 변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출마를 결심하셨습니까? 이번 당대표는 야권 대선 후보를 잘 통합해서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해야 하고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선이 10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당 운영에 공백이 온다든지 중단이 와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통합에도 제가 제일 책임자이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지난 1년간 하면서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의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단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제일 책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데 홍문표 의원이 어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마도 의원님을 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은데 아니 예. 쉴 땐 쉬어야지. 예. 그래 더 커지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 이른바 쉴 때 쉰 거는 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딴 분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쉴 때 쉰다는 게 저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요. 의원님은 예.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의원님이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적 그 여론조사 결과 보셨죠, 의원님? 아니 그 여론조사를 자주 인용하는 건 전 별로 달갑지 않은데요. 예. 응답률이 4%인가밖에 되지 않고 또 이 후보 없음이 뭐 42%인가 되는 그 말하자면 신뢰하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여론조사예요. 그러나 또 그 여론조사 의미대로는 또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근데 아무튼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이른바 같은 거 소장,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저는 뭐 바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예. 그 우리 당의 당 대표는 당원들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들 뜻은 그것과 좀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 당원들께서 이 상황에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후보를 단일화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 당대표가 누구인지 잘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이제 그 당대표 현행 당원 단계에 따르면 당원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벌써 조금씩 나오던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요. 네. 룰은 정해놓으면 평소에 정해놓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어떤 그 결정이 있을 때마다 시합 직전에 룰을 자주 바꾸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당의 선거는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고 공직 후보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네네네. 공직 후보들은 국민들이 선택을 하니까 당의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그 국민의 뜻이 좀 많이 반영되는 것이 좋고요. 당 대표는 당원들이 대표로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당은 이미 당원 70%, 국민 여론 30%로 하고 있습니다만, 네, 네. 민주당은 당원 90%, 여론 10%, 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당원 100%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우리 당이 그 당원 투표 비중이 가장 낮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당 대표 선거는 당원 뜻을 더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책임 당원이 28만여 명이고 민주당은 80여 명 아니냐. 네.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또 없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당원 중에서 혹시 지금 영남권 당원 비중이 높나요?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 당대표 선거를 둘러싸고 영남이냐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이 가동이 되고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건 아주 낡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쓸데없는 논쟁으로 당에 전혀 덕이 안 되죠. 예. 호남 기반으로 한 민주당 특히 지금 요 직전으로 보면 당대표 김태년 대표 원내대표 김태년 대표 그다음에 당대표 전체가 다 호남입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 대선 후보까지.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호남당이라고 스스로 그런 논쟁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뿌리나 몸통을 튼튼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지금 당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예. 대선 후보까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데서 지역적인 안배가 다 이루어질 걸로 보고 예. 딱 두 자리만 놓고 그것도 지금 선발되는 당 대표는 11월 9일 지나면 대선 후보가 당 대표 권한을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에 이걸 가지고 뭐 영남 후보네 아니 영남 논의네 아니네 당이네 아니네 하는 것은 그 분열주의이고 당을 자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프레임 중에 예. 또 하나가 이제 신구 대결 구도로 지금 보는 시각은 어떻게 그런 평가를 하세요, 이거는? 선거가 있을 때는 다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구도를 주장을 하는데요. 네. 1년 전 총선 때 이미 세대 문제가 다 반영돼서 공천이 됐습니다.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뒤로 물러나고 신진들을 많이 넣었던 것이고 네. 숲은 작은 나무도 있어야 되지만은 거목, 노목, 고사목이 다 있어야 숲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노장청이 다 어우러져서 예. 각각의 장점을 발휘할 때 그 당이 가장 이 당세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 무조건 물러나라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윤여정 선생 같은 경우도 연세가 70이 넘어서도 저렇게 상을 받으시고 예. 또 작가 중에는 또 대가들 중에는 심지어 80이 넘어서도 아주 걸작을 남기거나 성공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로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그런 걸로 세대를 구분하는 것도 맞지 않다. 문제는 얼마나 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하느냐 그것에 딸려 있지. 네. 그냥 뭐 나이로 구분지어서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신구 중에 그러니까 그 소장 세력을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러니까 그 측면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제의 경험에 의하면 김 위원장께서는 많은 의원들에게 도전과 네. 이런 것을 늘 권장을 하고 독려를 합니다.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고 저도 평소 초선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크게 가져라. 예. 도전하라. 민주당 쪽에는 초재선 중에 이 대권을 목표를 공공연히 말하는 의원들이 많다는데 우리는 너무 없다고 네. 밖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독려를 합니다. 초선들의 도전, 높은 목표 설정 저는 아주 바람직하고 네. 권장돼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큰 정치인,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거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당 대표 여건 이제 통합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건데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이 우리하고 함께할 의사가 아주 강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네.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도 어느 모임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대구에 오래 같이 근무하고 네. 또 같은 집에도 살았습니다. 몇 년간 같은 아파트에서 이런저런 친구의 친구들이고 뭐 이래서 그런 여러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그런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아, 종합을 해서. 예. 그러면 결국은 단편적인 정보들을 의원님이 종합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근데 그럼 팩트보다는 해석의 여지가 훨씬 더 큰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판사를 한 사람인데요. 예. 정치권의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저는 추측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김웅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어디를 가장 먼저 찾겠냐,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날 거냐 했더니 이스타항공 노조를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의원님은 윤석열 전 총장을 제일 먼저 만나실 겁니까 그러면? 아니 저는 이제 그 순서가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저는 이미 원내대표 할 때 이스타항공 노조를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데 힘든데 사고 입은 데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야권 후보 단일화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면 안철수 대표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런 분들을 빨리 만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 야권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자, 이거는 그러면 안철수 대표나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당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개념 아닙니까? 단일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 표현으로 읽으셨나요? 저는 네. 그 단일화라는 것이 통합 합당을 전제로 한 단일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섰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도 이 뜻을 정확하게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합당이 늦어지니까 예. 마냥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고 음흠. 우리도 당세를 강화하고 하는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 권한 대행에게 빨리 만나서 이런 문제를 좀 논의하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 기간이 6월 11일까지 계속되고 네. 또 그 이후에 새 대표가 들어와서 논의하면 경선 레이스가 7월 중에는 시작이 돼야 될 텐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행 체제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빨리 매듭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누가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안 만나는 겁니까? 김기현 대표가 안 만나는 겁니까? 아니 이제 김기현 대표가 뽑힌 지 며칠이 안 됐으니까 예. 아마 만날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저는 어느 쪽이 만남을 거부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이제 다수의 관측은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설령 어떤 그 대선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 어떤 기성정당에 들어가기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3지대부터 가지 않겠느냐. 나중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예. 이런 관측이 상당히 많고 또 김종인 전 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대선 같은 경우는 정당보다 후보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또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으로 바로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저는 상황마다 이제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네. 또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제3지대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 제3지대가 형성될 가능성 자체는 저는 많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렇다면 선택은 입당하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보죠. 그럼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의원님께서 대표가 되신다면 예. 직책이 뭐가 되든지 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다시 모셔올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상임 고문으로 모시려고 또 했었고 네. 또 우리 당을 도와서 이만큼 자리 잡도록 해주신 분이고 또 경륜이나 지혜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 대선 과정에서는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대위를 맡긴다든지 혹시 이런 카드도 있을 수 있다고 뭐 여러 생각하십니까?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그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보다 2달 먼저 뽑혀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선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번 그러면 저는 거꾸로 여쭤보겠는데요. 국민의힘이 그 대선 후보가 이제 민주당보다 2달 늦게 뽑히게 된다면 득실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의원님은? 그래서 그 득실을 여의도 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랬나요? 예. 예, 민주당은 2달 빨리 뽑혀서 후보가 정해지고 전국에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그렇죠. 예. 우리는 그 사이에 2달간 경선을 하는 것이 예. 이 덕이 되는지 실이 많은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한 비교 분석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당겨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주당이 2달 먼저 뽑는 것이 유리하고 우리가 늦추는 것이 별로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당길 수도 있겠죠. 당길 여지도 있다. 예. 그러면 그 여의도 연구원에 그러면 그 연구 분석을 언제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아마 조만간에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당 대표가 되신다면 이 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아직 그렇죠. 이게 그 9월 9일까지 하느냐 늦추느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상황이 확정되면 우리도 결정해야 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당의 대표를 하고 대선 후보를 했던 분이고 네. 또 공천 불복으로 탈당을 했는데 그 국민들의 심판으로 선택으로 당선이 된 분이기 때문에 네. 그 같은 입장에 있던 권성동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과 달리 봐야 될 이유가 없다. 같이 복당해야 한다. 그 다른 당과의 합당도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특정인만
복당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네. 또 복당 안 된다고 결정했을 경우의 후유증도 상당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당을 반대하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홍준표 전 대표가 간곡하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400여일 당 밖에 있으면서 본인에 대해서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는 말들이 이 복당하더라도 우려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인터뷰했던 김웅 의원은 과거 막말에 대해서 쿨하게 사과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단서를 달던데요. 뭐 그런 문제들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성찰의 시간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황교안 전 대표 미국 갔잖아요. 근데 지금 예. 당 안에서도 나라 망신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행보를. 저는 활동하시고 하는 것은 뭐 다 각자 활발히 활동하고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네. 다만 이제 우리 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있는 지역이라도 가는 부분은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 부적절했다 그 자체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